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평생 사주 철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동양 철학을 수십 년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분야, 연애 분야, 사업 분야, 기업, 그죠? 어떤 운영 분야, 또 취업 승진,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여러 건강 문제를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국적으로 가장 뭔가 이 국민의힘 보수의 당 대표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최고위원은 신동욱, 그죠? 그다음에 양양자, 김재원, 또 이런 자들, 김민수 이런 자들이 이제 뽑혔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활발한 어떤 활동이 있으리라 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돼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지금 날씨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또 가짜 유튜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깨알같이 그렇게 현미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이쪽에 보수 우파 쪽에서 어떤 뭡니까 잘난 사람보다는 정청래나 이재명이라든가 김어준이 조국의 어떤 천적이 과연 누굴까? 과연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잘 싸울 수 있을까? 그죠? 또 사업은 경력이 있을까? 뭐 이런 가지를 또 보여야 되고요. 또 은행 일치를 말과 행동이 같을 수 있을까? 또 그 사람 뒤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죠. 당대표가 돼도 뒤에 세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 세력들이 어느 세력이 밀어주느냐, 또 어느 세력이 또 반대를 하느냐, 여기에서 가는 길은 눅눅지가 않고 편안한 노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주 철학으로 봤을 때는 이 적은 이 국민의 보수 우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의 천적은 그 안에 자당에 있다. 그리고 저 미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미국에는 아무래도 고든창이라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트럼프 이런 쪽이 되죠. 그죠. 모스탄 대사 이런 쪽이 아마 그죠. 이재명의 어떤 그죠 리스크를 덜 채울 수가 있고, 또 그죠. 또 이렇게 막 아킬레스건을 끊을 수 있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든창, 그죠. 그런 분들, 모스탄, 그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먼저 일본으로 날아가서 나는 일본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일본도 나이를 협조했다, 뭐 이런 걸 보이면서 그죠. 내일에 바로 25일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려는 포석을 깔고 있지 않나, 이런 속셈도 보입니다. 자, 그죠. 그러면서 이게서 당 대표가 과연 됐을 때 그 저자들이 역지사지로 봐야 옳은 똑같은 답을 옳은 답을 얻을 수 있다 봅니다. 과연 누가 그죠. 이 자들이 지금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수 야당을 더 주물릴 수 있고, 그죠. 또 쉽게 제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깡이 더 있고, 누가 사업은 어떤 경력이 있고, 누가 잘 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어떤 그죠 할 수 있겠느냐, 또 뒤에 어떤 세력이 밀어주겠느냐, 이 아주 복잡한 정치 계산법이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누가 돼도 이 안에 자당의 어떤 세력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자당, 그죠. 자기들 자당이죠. 저 좌파들의 자당 속에서 아마 지금 아킬레스건이 아무래도 김어준이 되겠고요, 정청래, 조국이 되겠죠. 이 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이재명을 결국 무너뜨릴 수가 있고, 이재명을 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이재명이가 또 어떤 정을 지게, 왜냐하면은 자 위원 정당이든 지금 개헌을 하더라도 이재명이 다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이제는 손들어 주는 일은 그것도 힘들죠. 왜냐하면은 자기들 정치를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만드는 똑같은 한 몸같이 움직였지만은 지금 앞으로 한 몸같이 움직여버리면은 정청래나 조국이나 김어준이는 남는 장사가 안 되죠. 그 남는 게 없으니까 자기 세력을 만들 거고, 자기 정치 노선을 갈 거고, 또 자기 어떤 앞길을 열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재명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해서 이제 정청래 세력, 조국 세력, 김어준 세력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김딸이 나오고요, 조국의 조딸이죠. 그 조딸도 나오겠고, 정청래 정딸도 나오겠죠. 딸도 가장 재미 받는 사람이 이재명이 아닙니까?
뭡니까? 그죠? 개딸로 재미 봤으니까 그 여기서는 뭐 개딸, 소딸이든 염소딸이든 닭딸이든 여러 가지 딸들이 앞으로 또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위력을 발휘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딸 잔치가 되는데요. 어떤 딸을 잘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옛날에 문바도 딸이죠. 그죠? 그 문바로 문재인을 만들었고요. 결국적으로 어떤 큰 세력, 단합된 세력이 앞으로 자기를 그저 팬덤을 갖고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이 연예계에도 팬덤이 있어야 되고요. 정치 쪽에서도 아주 큰 팬덤으로 재미 본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죠. 학습 효과가. 그것을 문재인이 이재명으로 해서 결국 가장 강한 팬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개딸이고 문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세력이 없어가지고는 이미 앞으로 정치하기 좀 힘든다. 그죠? 뭐 막연하게 무조건적인 그저 헌신하는 그저 신격화하는 신처럼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팬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게 어머니도 드러났죠. 결국 이재명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보수 우파가 우유부단해서 반대도 있었지만은 개딸의 능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죠. 저는 봤을 때 이쪽에 저 반대파 그저 또 찬성파 이렇게 있는데 찬성한 그 자들 뒤에는 개딸들이 많이 있었다. 또 이렇게 볼죠. 또 그쪽하고 많이 친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부인네들하고 친구 연결되는 사람들이 결국적으로 남편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죠. 그 나폴레옹 뒤에는 나폴레옹보다 능가하는 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여성들 표현을 얼마나 표를 갖고 갈 수 있느냐, 또 여성들 팬덤을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정치 노선이 갈라지는 결국 이제 여성 가라사대 여성 이제 최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여성 정치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는 여성들을 잘 그저 받들어야 되고 여성 팬덤을 가져가야 되고 여성들을 귀하게 봐야만이 이 시대는 정치적이나 가정적이나 그저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자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여성 시대의 그 최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죠? 지금 아무리 잘나도 여성을 비유하거나 여성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 낙마를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뭡니까 비호감으로 좀 이렇게 삿대질을 받고 원망을 받더라도 여성 팬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치 세력을 끌어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지금 살펴보면은 조국도 지금 여성 팬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정청래는 이제 시작이 돼서 앞으로 여성 팬을 많이 가지려고 많이 무단한 노력을 할 거고요. 김우준이는 어차피 지금은 정점으로 찍었는 이재명의 쪽에 관한 김우준은 방송이기 전에 기업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밝히게 되는데요. 돈이 어느 쪽으로 되느냐. 그래서 좀 지나간 세대, 미래 세대를 택하겠습니까? 지나간 세대를 택하겠습니까? 이미 이재명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거는 없겠죠. 항상 어디다 보면 선거에도 지금 1위를 달리는 사람을 그저 아킬레스건을 끌고 그 디스를 하지 않습니까? 1위를 건드려야 구독이 많이 나오고 조회가 많이 나오는 거죠. 디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지금 장동혁이라는 보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띄우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까는 모든 유튜브들이 까고 있지 않습니까? 까야 된다. 까야만이 많이 보고 많이 구독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김문수를 좋아하더라도 지금 까는 겁니다. 지금까지 1위를 달려서 까는 거죠. 까야만이 또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또 험악한 썸네일을 달아야만이 보는 거죠. 장동혁은 이미 인기가 막 올라가 있으니까 장동혁 지금 자랑질을 하고 까봐야 굉장히 인기가 없고 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김문수를 까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구독이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쪽의 유튜버들도 굉장히 야가 빠진 그저 백여우다. 꼬리 3개 달린 백여우와 똑같습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많이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것도 옳은 방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장단점이 있고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쪽을 그냥 다 까자 하니까 까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자들이 또 만약 누가 당선돼 버리면 또 그쪽으로 다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장사로 가는 것은 옳은 그죠. 개인 미디어 시대에 옳은 개인 방송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장점과 단점 그죠. 이쪽에 있을 때 이런 단점 장점을 얘기해야 되고 또 이쪽에 이런 장점 단점을 얘기했는데 무조건 까버리는 거죠. 무조건 한동훈이하고 한 딸과 손을 잡았다. 한동훈이하고 어떻게 됐다. 이런 썸네일을 달면은 그죠. 지금 보수 유튜버의 감정에서 한동훈이 건들면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와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한동훈이와 적을 졌다. 지금 적은 저쪽에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 이간질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하고 한 편이 아니니 그저 내 식구니 아니니
지금 보면은 지 분위기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 대선부터 해서 적은 저쪽에 있는데요. 적을 보지 않고 총구를 어디를 드느냐. 자기 자당에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꼴이 아군끼리 총구를 겨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 홍준표. 그래서 늘 아군을 보고 총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에 저 좌파들은요, 자기들 안에는 지금까지 총질을 하는 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 우파는 오직 자기들끼리 총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부 총질이라 하죠. 그것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이준석이부터 홍준표부터, 그죠? 유승민이부터 한동훈이 전부 안에서 자기들 총질을 해서 지금까지 보수가 괴멸하고 지금까지 분열되고 이렇게 처절하게 망해서 처절하게 지금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또 전직 대통령 감옥에 있고 부인까지 같이 이제 헌정사상 부부가 같이 감옥에 있는 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꼴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서로 지금도 서로 내부 총질하고 싸움질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적은 어디에 있냐? 적은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적은 저쪽에 이재명이 정청래 김어준이 조국인데 왜 이쪽에 적을 전부 자기들끼리 총구를 겨누냐는 거죠. 물론 어떤 선거나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서로 경쟁할 때는 약간의 디스를 하거나 약간의 그죠? 뭐 적과의 동침도 하고 이러지만은 결국 적은 뭐 주적은 어디냐는 거죠. 지금 정치에서 주적은 저쪽 좌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주적이 어딘 줄도 모르고 지금 총구를 엉뚱대로 그죠? 자기 자당에 서로 겨누고 있는 꼴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국민을 또 이렇게 뭡니까? 떠나게 만드는 정말 보수 우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서 그래서 중도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파를 잡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선거 때 보면 그렇게 그지 않습니까? 난리를 지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냐 신문이 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배반하고 이런 것이 그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도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뭡니까? 이렇게 세 분이나 그죠? 서로 경쟁을 해서 올라온 대선 후보를 또 갈아치우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새벽 3시 반에 그죠? 입당을 시켜서 지금까지 또 국무총리막 이렇게 뭡니까? 늘공이죠. 공무원만 한 사람을 갑자기 초대를 해서 또 그렇게 세 분이나 돈을 몇 억이나 대어서 올라온 사람을 갑자기 교체하려는 물론 그죠? 이러한 술수들. 그래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저런 꼴들이 보기 신문이 난다는 겁니다. 자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파헤쳐 놓고 자기들이 망쳐 놓고 또 민주주의를 외치니 누가 그것을 중도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몸에 묻은 오물부터 치우고 남의 그저 재 묻은 걸 나무래야 되는데 자기 몸에 그저 오물은 치우지 않고 남의 재만 틀려고 하니 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 보수 우파의 자기들끼리 지금 맨날 지금까지 싸움질만 하는 이런 꼴들 서로 비방하고 서로 또 선거 끝나면 또 서로 남이 돼버리는 이런 자태를 보이니 좌파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저기는 보십시오. 그죠? 여기는 만약 자기들이 또 떠들어주는 지금 선거 때는 이용해 먹는데요. 이 선거가 끝나면 이 유튜브 하는 사람을 전부 거구랍니다. 아니, 그 옆에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또 그 뭡니까? 저 때도 보시면은 그죠? 저 기자 전한길 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악수하고 좀 사진 찍고 난리치게 해놓고 나중에 또 거구로 몰아붙이고요. 또 뭡니까? 또 징계를 주고 이런 꼴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끌어쓰고 내가 필요 없으니까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 보수 우파들이 지금까지 병폐란 겁니다. 이 병이 늘 그죠? 돌고 돌아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쪽 자도 밉지만 이쪽 하는 짓거리가 미워서 투표장이 안 나가고 저쪽에 많이 찍어버린 것도 사실은 상담을 해보면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쪽에 하는 자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보수 우파 쪽에 하는 짓거리가 또 서로 내부 총질하고 서로 싸움이 되고 서로 적이 되는 이런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저쪽을 찍어버렸다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40대 50대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들은 또 철저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재명이 옆에 있는 변호사들 다 한 자리 다 줬죠. 또 옛날에 있었던 다 국회의원 다 꼽아줬죠. 그런데 보수파에는요 절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니 바로 그죠? 전한길 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극우로 또 뭡니까?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 다 극우랍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필요할 때는 끌어들이고 필요 없으면 시간이 끝나면은 바로 내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 그죠? 지금까지 보수 우파의 그 선거 때 나온 연예인들 도와준 사람들 김은국 씨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그죠? 종용 씨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통시대 있죠. 저 뭐 선거가 끝나면은 저 밥 한 끼도 안 먹고 전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저 언론기관에서는 지금 막여서 다 출연도 거부 당하고요. 자기들 또 정치 생명 아니고 연예인 생명까지 걸어서 도와줬는데 끝나면은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극우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튜버도 말마디나 도와주는 사람을 다 극우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다 끌어서는데 좌파들은 보십시오. 거기 유튜브에 출연도가 이재명도 많이 출연을 해줬죠. 그저 3프로 TV라도 김어준이 방송 이렇게 출연을 해주면서 슈퍼챗을 받아주고 또 거기에 구독을 몰아주고 또 개달들이 얼마나 더 가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도와주면서 서로 끌고 가는 거죠. 또 선거 끝나도 안고 가는데 김문현의 보수 쪽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다 내쳐버립니다. 다 극우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극자는 없는데 극우는 있을까요? 극우란 것은 저쪽 사람들 갖다 붙인 건데 실제로 써먹기는 보수 우파의 정치인들이 극우로 써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노래 아니겠습니까? 자기 한 편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저 친구가 됐다가 필요 없으니 극우로 갖다 몰아붙이는 이런 병폐가 지금 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당대표는 누가 끝났을 때 또 일을 짓게 도와주는 이 많은 사람들을 또 누가 극우로 몰아붙일지 이걸 또 잘 보아야 됩니다. 그죠? 과연 그 사람이 언행일치가 될지 극우로 몰아붙이지 않고 같이 한편으로 같이 갈지 끝나버리면 저 아스팔트 세력이나 이 유튜브 세력을 전부 극우로 갖다 몰아붙이는데 좌파들은 늘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늘 백전백패 늘 지는 게 대통령은 더 중도 하차시킨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그죠? 박정희 대통령 피살, 전두환 노통된 감옥,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죠? 중도의 하차, 이것이 누가 했습니까? 결국 이 안에서 자당의 사람들이 두 번이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병폐가 늘 자당의 대통령까지 팔아먹는 일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또 이런 바람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기득권 세력들이 뒤에 붙어서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함께 가자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천적은 지금 현재는 누가 됐든 이 안에보다는 자기들 자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멀리는 트럼프, 그다음에 정청래, 조국, 김어준이가 결국적으로 이재명이를 중도 하차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재명이가 다 지금까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혼자 잔치를 늘 벌이는 것도 정청래나 조국은 김어준이는 그렇지 않을 거다. 또 김어준이는 장사가 되는 쪽으로 같이 손을 잡아서 적과의 또 동침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의 진짜 천적은 누굴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팔봉세입니다. 감사합니다.